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0.73%포인트 차이로 이긴 걸 놓고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물론이고 당 밖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을 보면 젊은 여성들, 특히 이 3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 좀 더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나. 선거 전략 과정에서도 조금 더 한 번 돌이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내에서도 물론 우리가 2대남 전략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여성가족부 폐지 뭐 이런 거 집중하다 보니까 2대녀를 잃었다. 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그러니까 또 진중권 전 동해양대교수, 지금 뭐 정의당 당원이죠. 이준석 대표의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 이준석의 2030, 특히 2대남들과 2대녀, 이른바 20대 여성들을 갈라치는 식의 행태는 정치권에서 추방해야 한다. 사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을 간신히 이겼다. 솔직히 말하면 선거가 하루 또는 이틀만 길었어도 질 선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행적이다. 이런 식의 선거 행태가 이런 거죠. 글쎄요. 글쎄, 제가 보건대는. 근데 이런 데에 대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확실하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본인은 2009년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US 에어웨이즈 불시착 사건,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갑자기 엔진 두 개가 다 꺼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조종사가 순간 판단을 해서 허드슨강에 착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부딪히고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겠죠. 물이니까. 그렇게 해서 승객들을 다 살렸던 걸 허드슨강의 기적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진을 올려가면서 왜 라구아디아로 바로 회항해서 착륙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뭐 시도했으면 됐을 겁니다. 뭐 보통 조종석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라구아디아는 공항입니다. 그 뉴욕 공항. 그러니까 왜 공항으로 회항해서 거기서 착륙 시도하면 되지. 근데 엔진이 두 개 다 꺼졌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 공방이 당내에서 아마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왜? 근데 지금부터는 그러면 제가 한번 그거를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내용을 보면 20대 남자에서 윤석열 후보가 58.7% 이렇게 됐고요. 20대 여성에서는 33.8% 이렇게 얻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 20대 2대남과 2대녀 사이의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2대녀에서 얻은 표가 너무 작다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반면에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 2대남에서 58.7% 얻었으면 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대 전체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재명이 47.8, 윤석열이 48.4, 조금 이겼습니다. 조금. 이거는 이제 2대남의 절대적인 지지에 기반한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여론조사를 보면요,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준석 대표의 선거 전략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여론조사는요 3월 9일 이전에 3월 8일까지 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 뭐 8, 9 이 정도 %포인트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과는 0.73%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거하고 실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하고 좀 다르다. 왜? 그거는 바로 자기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지지자가 10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재명은 10명을 다 끌어냈는데 윤석열은 지지자가 더 많아요. 12명인데 9명밖에 끌어내지 못했다 하면 지는 겁니다.
여론조사는 이기죠. 12명이니까. 그런 거하고 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해서 오히려 지적을 하려면 투표장, 투표 동료 이 활동이 늦었다 하는 건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3월 4일, 5일 이 사전투표 전부터 엄청난 그 투표 동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송국권 그 영남일보 서울본부장도 자기도 한 십몇 년 만에 노무현 정부 때 무슨 경호실이 있었던 사람이 투표해달라고 문자가 왔더라. 그걸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자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박해서 받았죠. 그러니까 특히 3월 9일 당일날 새벽부터 집중적으로 그런 문자를 돌리고 전화도 하고, 왜냐면 3월 9일 날 원래 선거운동 못하게 돼 있거든요. 투표날은. 그런데 투표 동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저기 전화해서 투표 동료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건 선거운동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누구누구 의원입니다. 투표 좀 해주세요. 국민의힘 찍어달라는 얘기지 뭐 그게 이재명 후보 찍어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점 물어본다면 투표 동료 활동이 매우 늦고 이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 지적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1, 2% 정도가 왔다 갔다 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20대에서 왜 이렇게 이대녀를 잃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럼 이대남을 얻은 부분은 왜 지적을 안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서 보면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재명 45.4, 윤석열 50.9. 많이 이겼죠. 이거는 부동산 대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물론 부동산 대책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서울에서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민주당이 이 정도로 저조했다 하는 것도 또한 이것도 선거 전략이 승리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게 이런 겁니다. 광주에서 13.7%, 전남에서 13.3%, 전북에서 14.4%. 이거 역대 국민의힘 후보, 이른바 보수 후보가 호남에서 얻은 최고치입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기여는 왜 이 얘기를 안 하느냐? 이게 이제 뭐 광주 복합 쇼핑몰 충분히 그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뭐 호남에서 그러면 뭐 이준석 대표가 30%를 목표로 한다 뭐 이러면서 떠들고 다녔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달성 못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호남에서 30%라는 거는 일종의 허장성세 전략이죠. 허장성세 전략.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목표를 달성 못했다고 다 실패했다.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서 이 정도로 선전하는 거 역대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다. 여기에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거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과거 5년 전에 문재인 후보처럼 막 90% 정도를 육박했다. 그렇게 되면요, 호남에서 그러면 90% 육박하면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이겼을까요? 아니지요. 선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다 그러면 영남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와 영남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는요, 약간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 지지가 예상보다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가 예상보다 안 나왔죠. 이게 거의 같은 비율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거 이해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가 좀 높아졌다 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것이 뭐 전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공로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 공을 들인 것만은 틀림없다라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또 좀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흔히 서울 지역의 동북 쪽 있죠. 뭐 도봉, 노원, 강북, 성북 뭐 이런데. 그런데 한번 이 득표율을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요, 대략 강북구만 좀 빼고 다른 곳은 대략 뭐 한
그 7, 8%포인트에서 한 10, 2, 3%포인트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뒤졌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요, 원래대로 따지면 더 뒤져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특히 호남 출신이 많이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서울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 총선 같은 경우 민주당 후보가 거기에 나가면 거의 무조건 당선되는 곳입니다. 선거운동 별로 안 해도. 그럴 정도로 민주당의 텃밭인데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꽤 선전을 했다. 저는 이것도 호남에 공을 들인 일종의 그 뭐라고 그러죠? 낙수 효과. 그런 거 비슷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글쎄 뭐 그렇게 실패한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표 동료 활동이 너무 늦었다. 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패착이다. 그러니까 좀 아쉽다. 거기다가 하나 더 하자면 여론조사 결과를 봐가면서 뭐 이준석 대표가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우리가 10%포인트 이상으로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그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긴장감을 떨어뜨린 거. 이거에 대한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막판까지 우리가 3표 차이로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강조해서 긴장도를 늦추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선거 전략으로 보면 긴장도를 늦추지 않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막판까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야, 내 표 때문에 떨어지거나 붙을 수도 있다. 당선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끝까지 투표장으로 나가려는 자세를 보인다. 이거는 선거 전략으로 보면 특히 약간 뭐 박빙 열세다 하는 사람의 선거 전략으로 보면 대단히 뛰어난 거고요. 그러면 약간 박빙 우세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뭐 10%포인트 이상 이깁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내가 안 해도 이기겠지. 이런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전략으로 진짜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찍어야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후보와 대표가 약간 그 감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더 잘한 거라고 보죠. 여러분이 찍어야 이깁니다. 우리 투표장으로 갑시다. 그게 맞는 선거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막판에 이준석 대표는 뭐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10%포인트 이상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게 긴장도를 늦췄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0.73%로 정말 진땀승을 했다 하는 데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책임져라. 엄밀하게 따지면 그거보다는 그냥 이준석 대표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본질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원래부터 싫어했던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 책임이 크다. 더 크게 이겼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를 그나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나름 기여를 했다. 뭐 김종인 전 위원장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제 댓글 좀 가끔 봅니다만은 거기 보면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준석 팽하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감정적인 접근입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간의 갈등 이건 뭐 다 알려진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본인의 대표 권한 이걸 10분 활용해서 당을 장악하려고 한다. 당장 대대적인 당직 개편을 예고했죠.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또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차피 이준석 대표는 내년 6월까지는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공천의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다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그럴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1일입니다. 여기에서 또 민심이라는 거는 조석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그것처럼 지금 이런 그 승리의 분위기 이런 것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또 역풍으로 다가올지는 모른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준석 대표와 소통해가면서 선거 전략을 짜고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여기서 지금 이준석 책임론 제가 보기엔 책임론에 휩싸일 정도로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민주당 쪽 또는 그
반국민의힘 쪽에서 진중권 전 교수처럼 이렇게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넘어가면 안 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쪽에 편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찬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선거 책임론, 선거라는 거는 한 표를 이겨도 이긴 겁니다. 그러면 승자와 패자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되고,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부터는 지방선거에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면 이제 한 1년 10개월 정도 뒤에 다시 총선이 있습니다. 그 총선에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지금처럼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아니, 노태우 대통령은 오죽하면 3당 통합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전력, 그 다음에 끝나면 바로 총선 전력, 여기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